먼저 확대 여기 먼저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자, 이 표 그려놓은 걸 보니까 다 이야기했네요, 선생님이. 어땠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시정부에 대해서 초반부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반적인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라는 이 회의를 기점으로 결국에 이 회의에서 이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을 하다가 어떠한 의견점이 좁혀지지 못합니다. 결렬돼요. 그래서 많은 인사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면서 이 이후부터,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 이후부터 임시정부는 소위 말하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 껍데기를 김구 선생님과 소수의 몇몇 인사들만 이제 임시정부를 지켜나가다가 그러다가 40년대 가서 이때 되면은 이제 임시정부의 위치가 충칭이 돼요. 충칭. 이때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재정비. 그럼 이 사이에는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으로 인해서 이때 이제 중국의 국민당의 누가 장제스가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원을 약속하게 되면서 서서히 임시정부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30년대 넘어서부터는 임시정부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께서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오늘 그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임시정부는 중국 관내를 떠돌다가 40년대 이후에 이제 충칭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충칭 시기, 이 시기를 이제 임시정부의 우리는 재정비 시기라고 하면서 오늘은 이 재정비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 4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을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로는 12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국민대표 회의 배우고 이 40년대 이거 배우는데 사실 이전에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고 갈 거예요. 두 가지의 단체, 두 개의 단체. 그 두 개의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의혈단이라는 단체와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인데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는지도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를 정확하게 조금 알고 넘어가야 40년대 임시정부가 조금 더 귀에 들어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국민대표 회의 그리고 의혈단과 한인애국단 의혈투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40년대 임시정부 그렇게 그 순서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대표 회의를 볼까요? 자, 이 국민대표 회의 어째서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됐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망이었던 이 연통제라는 비밀 조직 그리고 통신기관이었던 이 교통국 임시정부의 이 비밀 연락망이 발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물론이고 이 통로를 통해서 군 자금이 모집됐었는데 재정난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은 믿었던 외교는 이승만에게 이제 기대를 걸고 있었죠. 외교는 어땠나? 외교 활동도 상당히 성과가 미흡해요. 그러던 와중에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위임 청원서라는 거를 제출하는 거를 알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이러한 강대국들이 들어있는 이 국제연맹에 우리를 좀 대신 통치해달라는 이런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거야, 이승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임시정부의 여러 인사들이 아주 발칵 뒤집혔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신채호, 박은식 선생께서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합니다. 지금 재정난뿐만 아니라 믿었던 외교까지 이 모양이니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하면서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한 거죠. 결국 여기서 크게 사실은 이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을 합니다. 신채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창조파, 임시정부 다 없애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창조파와 안창호 선생의 개조파가 이제 계속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회의가 결렬되고
결국에 다 떠납니다. 임시정부를. 다시 말하면 국민대표회의 실패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회의가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때부터 이 분열로 인해서 임시정부는 이제 침체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김구 선생, 이동영 이런 등등등 몇몇 인사들을 빼고는 모두 다 떠나버렸고 껍데기만 남은 거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껍데기만 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탄핵시켜버리고 새로운 대통령인 박은식을 선출을 함으로써 임시정부는 이렇게 헌법을 개정시켜가면서 근근히 버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따 지금 이제 충칭 시기 배운다라고 했죠. 임시정부에. 지금은 임시정부 초반부 상해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40년대에 충칭에서의 임시정부를 우리가 다시 배울 건데 이때부터가 이제 헌법 개정 4차 개정 할 때예요. 임시정부로는 4차 개정 주석제, 김구가 주석으로 이 주석제 그 다음에 44년에 주석제 부수적세 2, 4차, 5차 때 충칭 시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전에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헌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임시정부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구나.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는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4차로 가기 전, 이렇게 재정비 40년대 4차가 아니고 40년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좀 보고 갔으면 좋겠냐면 이거를 좀 먼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얼핏 이야기를 드렸지만 바로 의열투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페이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로는 10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는 의열단이라는 단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두 단체는 의인들이 열사들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투쟁을 한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열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의열단, 한인애국단을 묶었고 사실은 활동 연도부터 노선이 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자, 봅시다. 의열단을 봅시다.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를 왜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 의열단은 김원봉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 밀정에서 김원봉 보셨죠? 그 조승우였지?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은 김구 선생께서 만드신 단체예요. 이거는 19년에 그 다음에 이거는 31년에 이렇게 만든 단체인데 결국 이 단체가 어떻게 변해가느냐가 정확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오늘 이따 배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40년대가 보여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의열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열단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봉이 조직한 단체예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비밀 결사 단체로 만든 조직한 단체입니다. 사실 이 단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밀양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 출신 중에서도 밀양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였대. 너희들 그 밀정에서 조승우가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김구 만나기 전에. 배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 누구야?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조승우가 뭐라 그래?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러잖아. 기억하니? 기억해 안 해? 그때 자기를 기억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자기를 밀양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원봉이 이 비밀 암살 조직 이 열단을 만들 때 신흥무관학교 출신들 중에서 이제 밀양 사람들이 딱 중심이 돼서 이 단체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뭔가 끈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일제 요인을 암살하고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고 이러한 폭력 투쟁이 목표였고
신채우 선생님께 행동 강령을 좀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요. 그게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내가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챙겨놨다가 놔두고 와버렸는데 조선